김민수 대표님, 이성공 이사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인사하다가 왜 갑자기 두 분 오늘따라 옆머리에 이렇게 하얀 게 올라오죠? 옆머리 하얀 거요? 우리 이성공 이사도 여기는 하얀 게 올라오네. 네네. 우리 그건- 김 대표께서도 그동안에 괜찮았는데 약간 하얀 머리가 보이고. 소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건강하셔야 돼요. 네. 뭐 많이 힘드시면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연장전으로. 중간에 가시면 어떡해. 그럼 저도 같이 나가라. 네, 3시 연장전으로 아, 예. 해결할 테니까. 저희 퇴근할까요? 예.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3시 삼각 이렇게 세 점 있어야 돼요? 아까 이름에서 서철수 센터장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제가 이제 지하철로 다니다 보니까 이 네. 말씀을 했더니 저를 지하철에서 보셨다는 우리 애청자분도 아, 있으신데 근데 경로석에서 보셨다고. 이거 해명해달라고 아까 어떤 시청자분들이 그러셨는데. 아니 뭐 허름한 신사님은 자꾸 64년생이라 그러는데 저 63토끼입니다. 금년에 환갑이고요. 이제 환갑 다 지나가고 있는데 뭐 환갑이면 경로석 앉기는 좀 이르지만 저 이거 믿고 경로석에 앉아 있거든요. 앉으실 수 있죠. 하얀 머리. 네. 그래 이제 보통 이래 좀 애매하세요. 네. 얼굴 보면 일어나라 하고 싶으신데 이 위에서 머리 보면은 앉아도 될 것 좀 같고. 갈구기 뭐 하고 그래도 제가 봐서 저보다 연로하신 분이 서 계시면 바로 대깍대깍 일어납니다. 근데 마스크 끼고 다녀야겠다. 저 네. 가끔씩 그래요. 너무 피곤할 때는 뭐 입 벌리고 자는데 너무 추한 꼴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다 잘못하면은 앞에 계신 분이 민증 까봐 이거 하십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야겠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착장을 보고 시청자분들이 파란색으로 깔맞춤 하셨네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 시장의 색깔은 어땠을지 일단 두 분 이야기 간단히 듣고 또 위클리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주중에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또 구글의 새로운 플랫폼 출시로 환호를 해주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작부터 반도체 쪽 강한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장중에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가 10억에서 30억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내비쳐지면서 우리가 좀 연초에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재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은 뭐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버퍼를 늘려준다라고 하면은 원래 우려됐던 1월 대비해서 좀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오늘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대표님은 네, 어떻게 한마디로 보셨어요? 예, 이성공 이사님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네. 와우! 와우. 예. 그렇게 잘하시는 네, 좀 이상했나요? 제가 하니까 안 되네. 예. 네. 아니 자신 있게 하세요. 이성우 이사 갈 때는 참 귀여웠는데 제가 하니까 더 티합니까? 좀 징그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괜찮았습니다. 예, 제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대로 하시죠. 네. 예. 근데 지금 양도세 이슈는 그냥 잊으시죠? 네. 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희가 설레발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게 또 실제 그렇게 영향을 줍니까 시장에? 영향 주죠. 줘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말고 크신 예. 크신 분들, 대주주. 저희 같은 잔잔바리들은 네. 큰 손들. 네. 네. 어떻게든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 차라리 대주주로 한번 지정당하고 싶죠. 그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꿈이죠. 차라리 한번 세금 낼게 한번 그 정도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부럽네요. 네. 네, 그런 잔잔바리 꿈. 네. 잔잔바리의 꿈. 네, 이거를 갖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이제 시장이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 날 이게 약간 이제 조금 있다가 미국도 보시면 그런데 뭔가 이렇게 딱 터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12월 달 들어오면서 가장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연속성. 연속성이 있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연속성이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또 박스권 상단부 안쪽으로 가게 되면 또 좀 그랬어요. 이게 찌글찌글찌글. 네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뭐 현선물 동시 매수 뭐 다 매수 나온다고 해서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주요 이벤트들 쫙 있는데 이거 그대로 다 안고 그냥 자신 있게 그래 2530, 50, 뭐 2600 가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그냥 바람이죠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다음 주 조금 이제 저희는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앞서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변화 보고 그와 이제 괴리를
그대로 시장이 맞춰가 주는지 아니면 아예 너무 많이 갔어 좀 조정 나올지 이거는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위클리 리포트 보시면서 또 이제 다른 나라도 정리 함께 해보죠. 혹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아까 우리 이성훈 이사 말씀하신 구글 네. 최신 플랫폼이라는 게 그거 뭐 AI 네, 제미나이. 톤을 낮출게요. 저 표준으로 제미나이. 와 얼핏 스펠링 봐서는 재민이 같은데 네. 재미나이 미국식 발음으로 네. 재미나이. 본토 발음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들리네요. 진짜 재미나니?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아니 진짜 AI가 대세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요 AI가 불러오는 파장이 미국과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깝게 네이버랑 삼성전자가 이제 협력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실제 좀 제미나이처럼 예. 이런 제품이 플랫폼과 관련된 제품이 나오고 나서 그 성능을 이 성능을 넘어서는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파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구글이 획기적인 부분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되게 좀 놀라운 부분이 전문가 부분의 이해도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이 한 89.8%? 네, 89.4. 네, 이 네.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죠? 그게? 언어 이해도요. 네, 언어에 관련된 이해도, 네, 전문가 부분의 지식 이해도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서 90% 초반, 네, 90% 초반 정도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림을 막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막 그림 찍찍 그리잖아요.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뭘 그리려고 이러고 있는지를. 네, 그런 걸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챗 GPT도 코끼리를 갖다가 코끼리 코부터 이렇게 그리면은 네. 길쭉하게 그리면 아 이진우 이러면서 이해합니다. 그럼 지가 코끼리를 알아서 그린다.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PPT를 만들 때 원래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함부로 그림을 쓸 수 없는데 이게 PPT를 만들 때 여기에 어떤 적합한 사진을 가지고 와줘 하면은 그거를 구현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언어 같은 경우가 원래는 1차원적으로 제가 영어를 얘기했을 때 여기서 번역을 해서 답을 오고 답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생각까지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진짜 한 차원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네네. 예초에 생각했던 AI보다 네. 훨씬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느낌? 다차원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네. 네, 다차원의 시대가 왔네요. 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 위기의식도 전 이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서. 머스크 형님이 네. AI 신이 온다 이렇게 딱 표현하더라고요. AI 신, 네. 갓? 네, 비읍시옷이 아니고요. 네, AI 그런 오해는 한 적 없습니다. 네. 네. 그 약간 띠쉬길래 그런 뉘앙스인 줄 알고 절대요, 절대요. 네. 네. AI 신이 온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면은 이제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초기지 않습니까? 네, 초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바드 가지고 참 뭐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영상 공개했다가 바로 내릴 정도로 이거 언론사한테 다 내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네. 그런 게 이제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AI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영상 편집 뭐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전 최근에 이제 디지털 드로잉 이런 것도 배웠거든요. 네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런 핸드폰이나 패드로 그림 그리는 것도 배워서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거 AI 챗GPT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왜 하고 있어 그거를? 네,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를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AMD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네. CEO가 한 발언인 것 같아요. 리사수 AMD CEO가 이제 네.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2027년까지 약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나온 배경 이야기가 자세히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께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이번에 새로운 칩 출시하고는 엔비디아보다 대역폭이라든지 저장이 다 우위였어요. 우위였는데 지금 이게 경쟁의 단계로 보기보다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칩을 출시를 할 때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시장이 성숙 단계가 아니라 개화 단계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되든 우선은 시장에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단계가 계속 출회가 될 것 같아요. 출회가 되는데 우리나라 종목들이 뭐 반도체 설계자 산업체 뭐 이런 쪽이 주가가 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기타 이제 뭐 비메모리 관련된 쪽으로 확산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수에는 우리나라에선 특별히 없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특별히 없는서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해보더라도 뭐 시장에 주식의 논리는 그게 다르기는 한데 우리나라도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한데 다 해외 업체더라고요. 살짝 허무해지는데요. 조금은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메모리 집중하느라고 아, 안 키웠습니다. 네네. 요게 진짜 아쉬운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의외로 찾아보면 대만 업체들 많습니다. 네. 아, 네. 대만은 준비를 일본 하고 업체도 있었구나. 백업하는 네.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근데 저희는 너무 그러니까 내 거야 이런 느낌. 네, 원래 이게 서로 같이 뛰어야 되거든요. 예. 같이 뛰어서 같이 투자? 네, 이렇게 김혜수 대표님의 가치 투자? 네. 이렇게 같이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델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측면도 있고요. 근데 유튜브 잘 하고 계시죠? 이제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죠? 아, 네.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할 때마다 막 그 제스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하. 이렇게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같이 잘 투자해야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 이번에 보면은 나왔던 게 MI 300 인스팅트 X 인스팅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NPU입니다. 가속기입니다. 가속기. 예, 가속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GPU랑 CPU가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가속기 개념인데 싸다라고 얘기하면서 AMD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시장 커질 거고 오늘 뭐 우리 고객들도 이제 막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했던 업체들 나오기 시작하고 메타도 쓴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중요한 거는 막상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지금 약 한 10년 넘게 예. 엔지니어들은 엔비디아의 시스템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그걸 쿠다라고 합니다. 쿠다. 예, KUDA. 예. 이 시스템에 적용돼서 그러니까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외로 뭐 IT 기술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러면 좀 진보적이고 아주 되게 혁신적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 익숙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가 아마 AMD가 앞으로 보여줘야 될 게 그런 거 쓰지 말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해서 요 영업지 있죠. 기술 영업. 이걸 가서 딱 세팅을 잘해서 확장을 시켜서 그 야금야금 뺏어와야 되거든요. 예. 가성비 높고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데 우리 거 왜 안 쓰시냐? 뭐 문제냐? 그랬을 때 바로 나올 게 이런 시스템의 환경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프로그램 짜도 된다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확인되면은 AMD는 지금 주가는 좀 이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점유율을 뺏어 먹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앞으로 봐야 될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아까 김 대표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좀 안주했다 할까?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지쳐졌는데 그럼 TSMC도 그러면은 이쪽으로 준비돼 있었나요? TSMC가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지 않습니까? 되게 유기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움직이면서 내가 해야 될 거, 니들이 해야 될 거 딱딱 맞춰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큰 업체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분 거의 이제 TSMC급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빠졌을 때는 완전 이빨 빠진 것처럼 되게 허전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구조로 나간다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성장해서 한 벌써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예. 그런 업력이 높은 회사들은 있는데 이 회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이 회사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쪽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해자를 갖고 있는 쪽에 대한 어떤 그 갈망들 이게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고밸류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게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이게 TC 본딩 장비가 솔직히 뭐 한미 반도체 말고 할 수 있는 데는 좀 있어요. 다들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비 쪽으로 간다는 쪽에서 이제 받은 밸류가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좀 생각해볼 측면들은 많죠. 일단은 독보적인 기술, 어느 정도 좀 경쟁력있는 기술 이거 가지고 딱 수주 받을 수 있는 이런 캐파 갖고 있는 쪽들 이게 이제 내년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인공지능 AI 이야기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번뜩 네네. 생각이 났는데 갓턴터님도 아까 여기 주목하시더라고요. AI 돌려야 하니 데이터 센터는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러셨는데 저희가 지금 AI 반도체에서 실수혜가 당장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그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때 수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그 없을까요? 부분은 당연한 수혜입니다. 이미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진짜 반영됐나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반영 초기입니다. 네, 내년에 증설을 완료한 기업도 있고요. 그랬을 때 실적은 적어도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30% 이상은 늘어납니다. 아, 네. 그럼 KI넥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KI. 역시 두 분은 함께 나오시니까 참 좋고요. 연장전에서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 많이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화요일 9시입니다. 연장전 컨셉이 이런 건가요? 살짝 우미사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탁 이제 종목이 나오는 또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는 거. 유튜브로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장수 같아요 좀. 있는 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네, 예,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도 아직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으니까 좀 주목해 보시면 좋긴 하겠네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있고. 네. 반대편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온 디바이스가 되면 서버라든지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고 기기로 모든 게 해결해서 네. 데이터 센터가 의미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스텝으로 봤을 때는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당장 구현이 안 됩니다. 어차피 내년 타겟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동조화돼서 같이 가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주가 반응들이 이미 빨라요.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격렬하게 움직였죠. 거의 상용화될 만큼. 제주 반도체. 네네. 네.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그러면 2017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고 하면은 네. 이와 동일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반도체 땅 같은 경우에 시장 성장이 팽창을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다음 스텝이었어요. 뭐 유로모픽, PIM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일부가 비메모리 단에서 개발을 했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뒤에 이제 대량 양산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지금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몇몇 기업은 사업 계획서에 아직 기재가 돼 있는 기업들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사업 계획서에 네, 있기는 한데 결론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그냥 계속 좀 사업을 가시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참 이렇게 저는 또 채팅창을 보다 보면은 네네. 우리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저녁에 매일 저녁에 7시부터 한 9시까지 네. 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이승조 대표께서 나와서 1시간 정도 더 하죠. 화요일 날 가끔씩 또 연장전도 하죠. 이걸 갖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몇천 명의 우리 애청자분들은 네. 일단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안 되죠. 누가 이 긴 시간을 갖다가 여기서 보고 계시냐 말이에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죠? 대단한 일이죠. 저도 아닌 말로 이렇게 유튜브 광입니다만 한 30분 넘어가는 거는 썸네일이 굉장히 땡기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클릭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1부, 2부 나눠도 1시간이에요. 통으로 올라가면 이게 2시간짜리예요. 네. 그것도 아찔한데 그거 갖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냥 안 들으세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해갖고 오 이게 아니고 네네. 지금 우리 이제 한미 반도체 우리 김 대표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만 몇 가지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아까 허름한 신사님이셨나? 그냥 이제 그거죠. 그 지금 못 찾겠는데. 그러니 한미 반도체가 그만큼 실적을 내고 돈을 벌어서 그거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거보다는 수급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네.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어느 분이셨지? 뭐 한 100년 뒤에나 그 실적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의 주가를 뭐 설명할 수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비판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네. 한번 거기도 또 한번 우리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좀 또 우리 김 대표께서 살짝 첨언을 해주시면 마이크 튜닝을 하고. 들어볼게요. 마이크 튜닝이요? 하나 둘. 네. 절대 싼 주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근데 대한민국 증시의 좀 표준 모델
성장주의 모델 네. 이거에 대한 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하. 왜 비싼 주가가 더 비싸지는지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성장주 매매하시기 힘드십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냐면은 본격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 네. 숫자가 나와서 찍히면서 찍히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찍히는 성장률을 봅니다. 성장률. 예, 그게 가장 핵심인데 저희가 성장주 하면서 이제 보통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코프로 쪽 이제 2차전지 쪽도 나올 때 다들 비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비싸서 무슨 2030년까지 끌어온다고 네.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때 보셨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게 감안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보면은 2022년도 때 21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웹툰입니다. 네. 네, 50몇 프로 성장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성장은 하는데 20%대 성장해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되는데 8% 성장합니다. 성장은 하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관련 갖다가 쫙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도 물론 변화가 있었지만 성장을 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와 그게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꺾여졌을 때 그게 나오는 파장은 다르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성장의 기울기가 주가의 핵심이란 거를 좀 같이 아셨으면 저는 참 좋겠다라고 네, 저도 생각합니다. 공감입니다. 네. 밸류는 잣대지 네. 답이 아니에요. 시장의 답은 아닙니다. 가만. 이런데 우리가 네. 승희 씨 조심해야 돼. 왜요? 이렇게 얼핏 듣기에 멋있어 보이는 엄청 있어 보였어요. 말에 아. 우리가 하고 입 벌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낚이는 거야. 안 멋있어 방금 보이게 정확하게 뭐라 하셨죠? 안 멋있어 보이게 얘기를 할게요. 자, 수학에서는 1+1이 2가 답인데 주식시장에서는 1+1이 2가 답이 아닙니다. 그럼 뭐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식으로 다 뭐가 맞아 될지 떨어지- 모른다. 네,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이거 쇼츠감이네요. 쇼츠감. 괜찮은데요? 이렇게 예. 네. 아니 좀 전에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 밸류는 잣대가 아닌 거죠. 예, 시장이나 종목이 어차피 주가의 답이 아닌 거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밸류는 어차피, 잣대가 네. 아니다. 잣대가 아니고 뭐라 하셨죠? 그냥 그게 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 고정된 수치나 네.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박제를 시켜 저희가 네, 네. 매매를 할 때 네. 이렇게 비싼 거 네, 네. 이걸 가지고 내가 왜 이러다 보면 매매가 안 돼요. 네. 근데 거기다 뭐가 붙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50% 성장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한 60%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스토리가 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성장주 매매법은 없던 게 뭐 생깁니다. 아예 제로에서 생길 것 같은데 거기서 생길 것 같은 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맨 처음에는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네. 이게 붙어가면서 만들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개연성이 있어요. 개연성이 나와서 없던 게 만약에 100이 생긴다. 이거 몇백 프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100이 생기게 되면 없던 거에서 시장이 생성되면서 그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초입이다. 이럴 때 주가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보면은 회사 무슨 뭐 매출액 무슨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무슨 얼마 안 되는 회사가 글쎄. 그 밸류 책정하기 무지 어려운데 네. 거기서에 대한 변화가 주가는 움직여요. 그렇게 그렇게 좀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은 거기를 보고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한민국의 특성이긴 합니다. 이게 되게 빨리 반영이 돼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주도주라고 얘기하는데 주도주를 저희가 핀셋 들고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요거는 여기다 끼워 맞추고 하게 되면은 딱 핀셋 내려놓습니다. 아야, 내가 할 거 아니네. 하지만 주가는 계속 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수 형 네, 조금만 더 솔직해집시다. 네, 좀 치시잖아. 본인이 좀 치시는데 네. 밸류를 보고 치시는 거예요. 요 놈이 움직인다. 요거 좀 가겠다. 요 좀 사람들이 따라 붙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산업을 먼저 봅니다. 산업 보고 움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성장에 대해서 그냥 치는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냥 치는 것도 예, 있죠. 그냥 치는 있죠. 거는 분명히 예, 있지. 그냥 뭐 오늘 시장 강한데 뭐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 그럼 그냥 치는 거는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많고. 근데 그런 식으로 산업이 맞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게 STO입니다. 아, 없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없는 게 생긴다. 네. 그거는 그냥 치는 게 아니네. 아우 묵직하게 치죠. 묵직하게 친다. 네, 그런 거는 했다가 이제 끝까지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은 끝까지 가는 것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남겨놔요. 뭐 만약에 내가 샀던 초기가 여기였다고 하면 마이너스 갈 때도 남겨놔요. 이만큼 갔다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거의 에이 내가 잘못 봤네 인정. 손절하고도 나오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챙깁니다. 그래서 총 하게 되면 손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봐야 제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멋있다. 네? 아니 방금 멋있었어요. 저도 완전 공감입니다. 완전 공감. 오늘 성장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성장주도 성장주고 지금 우리 웅이사는 그 민수 형 네. 분 말하면 완전 공감입니다 하라고 이어 모시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그 허점을 갖다가 냉철하게 파고들어서 네. 민수 형 얼굴이 빨개지도록 반론을 제기하시는 게 네. 임무라고. 저도 파이트를 좋아합니다. 예, 뭔가 이 부정확한 얘기를 하면은 저는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물을 뜯을 게 없다. 네, 그런 게 없고 제가 또 존경하시는 분이고. 존경하고. 근데 뭐 반대로 이상한 분이 이상한 소리 하면 뜯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트입니다, 파이트. 네, 어쨌든 예. 이거 같이 네, 좀 나누고 싶어. 공유해 주세요. 우리 지금 위클리 리포트 아직 못 들어갔어요. 위클리 이거 끝난 거 아니었어요?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네. 일단 이거까지 아까 공유하고. 우리 네. 웅이 형이 밸류는 잣대가 아니다라는 얼핏 듣기에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채팅창에 네. 주옥 같은 또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고 계셔. 네. 라라라님은 밸류는 네. 줏대가 아니다. 오. 잣대가 아니다. 아니고 줏대가 아니다. 네네. 괜찮네요, 예. 그죠? 네. 가던터님은 잣대 따지다가 잣댐. 네.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방송용. 먹는 자수로 해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는 네. 방송 언어를 그러니까. 준수하니까요. 가평의 네. 자식은 해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네. 야, 참 그러니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마법의 단어 여기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증시라고 하는 이 합법적인 카지노가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죠. 제가 언제 느꼈냐면 바이오 주변이다. 예. 그 최첨단 바이오를 매매하다가 네, 가슴에 이렇게 퍽퍽 박히더라고요. 아하.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도 커봤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가 이런 것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이 이제 그때 그러니까 날려봐야 배우는 겁니다. 예? 저는 아파 죽겠었는데 근데 그게 큰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네. 연말이고 해서 뭔가 나의 투자 전략을 좀 되새겨 보는데 아니면 나의 매매하는 방식 그리고 내 아이디어 끌러가는 그런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데 아마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이제 드디어 위클리 리포트 들어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시죠. 와우. 네. 와우, 위클리 리포트 가겠습니다. 네,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안 예? 돼요? 네, 5분이 클로징이 아닌데요? 5분 만에 끝내실 5분 만에 수 있는지 끝내요? 한번 봅시다. 아니, 가시죠. 예, 그거 힘들어 보이는데. 대표님의 몫이에요. 가보시죠. 좀 연장전 하죠, 뭐.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3개월짜리 시장의 동향 보게 되면 붉은색이 이제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기준이 그래도 뭐 꼴찌는 않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버티면서 살짝 올라왔다. 근데 나스닥보다 더 센 게 유로 지수입니다. 이거 예 요즘 이거 보면서 독일 저렇게 움직이고 네 또 한때 포르투갈 그리스 증시가 날아가는 거 보면서 저 망한다고 했던 회사인데 한 10년 전에는 망한다고 했던 나라들인데 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10년 전이 아니고 무려 10년 10년 전이네. 예, 10년 전, 네. 한 12년 전이네. 네. 2011년에 그때 유로존 재정위기니까. 맞아요. 20년 전이셨으면 소장님 지금 아이고 예. 그 우대석 앉아 계셔도 아무도 터치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 쪽에서 참 뭐 격세지감, 네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저런 거 다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러시아 넣어보고, 네 러시아는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그쯤 돼 있을 거고, 인도 넣어보면은 인도는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인도. 브라질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신흥국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크죠. 예. 진영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중국에서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쪽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발표될 겁니다. 이건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들어왔나 나왔나 그게 발표된다고요? 네. 근데 물론 마사지가 있긴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이게 왜 중국에서 빠져나가면서 중국 시장의 어떤 증시 자체는 힘들어지는 변화도 보여줄 것 같아서, 네, 요거는 네.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코스닥은 제일 꼴찌인데 그래도 힘냅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연간으로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격차 많이 안 나도 네.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차이 나는 격차를 좀 좁히려고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나. 한쪽. 그 트리거가 뭐가 될까? 네, 그러면 코스닥은 트리거는 2차전지밖에 없겠죠. 네, 2차전지가 움직이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오늘 보니까 리튬 가격도 반등하더라고요. 리튬 가격 반등, 또 저희는 리튬만 보지 마시고 네. 니켈도 봐야 됩니다. 니켈도. 네, 저희는 삼원계다 보니까 네. 그래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근데 자유롭게 거래되는 쪽은 니켈이 더 훨씬 큰 시장이다 보니까 니켈은 밑에서 반등 쫙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차피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른 매출을 구성하는 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어쨌든 관심 있게 보고 최종적으로는 앨범알, 리벤트 이런 회사 주가도 보시고 네. 그러면서 타이밍 잡아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일봉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 차트의 대가님 예. 나스닥이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돌파하겠습니까? 14,500?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 대가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야, 저게 지금 얼핏 봐서는 지금 이 와우 장룡 한번 찍고 있는데 네네. 이동평균선 초단기가 지금 그 밑에 거 네. 살짝 칼로 이제 호수 물치고 다시 한번 날아오르자 하는 분위기고 우리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되고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위치는 좀 달라도. 패턴은 예. 거의 비슷한데 네. 다음 뭐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뭐 이 시장 예상보다 좋네 못하네 뭐 이게 10만에 더 가깝네 20만을 넘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늘 이후에 미국장 그냥 가면은 가는 장이에요. 가능. 아닐까요? 적어놓겠습니다. 가면 가고 말면 말. 저는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사후적으로 뭐 이래 해서 뭐 시장이 뭐 갑니다라고 뭐 갖다 붙이겠습니다만 네. 그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오늘 이제 이번 주는 그야말로 고용지표의 주간인데 네. 좀 왔다 갔다 퐁당퐁당 했잖아요. 네. 무슨 뭐 AMD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졸트 나오고 네. 뭐 주간 ADP. 실업수당 뭐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내가 AMD라 그랬나? 네. 네. AMD는 아까 그거 아니야? AI 할 때 AMD 아니야? 그럼- 그렇지. 맞아요. 네. ADP 민간고용. 우대석을 충분히. 쌀이. 예. 그래 됐는데 그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용지표에 이제 왕킹짱 네. 고용지표에 손흥민이가 이제 딱 나오는데 네. 손흥민 안만 잘해봐야 뭐야 패스를 안 하던데 새끼들. 그래도 그래. 양발을 쓰지 않습니까? 진짜 이제 그더 있을 이유가 없어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큰일 하실 뻔하셨어요, 소장님. 셉셉이하고 전부 다 하실 때뭐 예, 결정력도 없는 것들이 모든 선수 올려주시죠. 사랑합니다. 예. 예. 이거는 모든 선수를 사랑합니다. 패널의 개인 의견이면 이거 한번 올려주시죠, 이거. 예. 네. 그러니 이벤트 이후에 그냥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 뭐 고용지표 이후에 FMC 이후에 장이 이렇게 꺾인다. 근데 그럼 좀 조심해야 되죠. 왜냐? S&P 500 4,600 네. 지금 뭐 니케이 33,800이든가 오늘 네. 점검해 보니까 여기서 더 간다는 얘기는 그냥 뭐 경기 침체가 오건 말건 금리 인하를 하건 말건 갈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요가 꺾이면은 요까지였네 하는 거죠 뭐. 그래 굳이 내가 지금 바로 뭐 발 뺄 건 없다. 네. 보고 가자. 들고 있다가 날아가면 더 좋은 거고. 네. 아니면 제일 배 아픈 케이스가 그거 아니에요? 터져서 배 아픈 거보다 내가 털고 났는데 그다음 날아가는 거. 그냥 타지. 우리 몇 눈이 번- 아련하다 이거 몇 번 당해봤다 네, 이거. 아쉬운 기억이 잠시 떠올랐어요. 테슬라셨군요. 몇 개 있어요. 아, 예. 몇 개 그래서 있어. 팔지 말 거랑 반만 팔 걸 이런 그러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엄청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막 붙었어 지금. 네. 그게 느껴지는 게 어제 그러니까 오늘 말고 그저께였나요? 그 전일 시장과 요거 보시면은 네.
시작하고 그냥 종가 고가 아니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거 나오면서 거래 나온 거 보고 오늘은 반대였지 않습니까? 네네. 갭상승해서 그러니까 일봉에 꼬리가 없어. 야 그러니까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네. 윗꼬리 아랫꼬리가 없는 거야. 야, 높게 시작했다가 쭉 밀리고 네. 뭐 낮게 시작했다 싶으면 쭉 땡기고 상남자예요 다들. 상남자야.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되게 동공지진 나올 만한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테슬라 그냥 가겠다 그러면 이거 진짜 그냥 또 땡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 나오는 기사인데 지금 또 국채 시장의 곰들이 슬슬 이제 또 이 몸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1까지 왔어? 네네. 뭐 이런 식이야 10년물이. 네. 그러면서 이거 한 번 더 숏을 치려고 이제 슬슬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오 BOJ도 도와주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반면에 이거 또 국채 롱으로 덤비는 선수들은 야 3.3%도 보이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시장마다 엄청 붙은 거지. 거기다가 환율까지 오늘 엔화 한율. 와 엔화 움직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던 게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12월 달 중반 때 들어서면서 이제 뭔가 막 이게 그 격돌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 되게 참 격변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네. 우리 연합인포메이션 네네. 쪽에 환율 관련해서 자주 가끔 나와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우리 은행의 민경원 이코노미스트. 아 예. 여기도 보면 참 제목을 보면 아주 인사이트 넘치게 달아요. 네. 오늘 데일리 시황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민경원 이코노미스트. 누가 변동성이 무엇인지 묻거든 고개를 들어 원화를 보라고 하라. 어. 이게 멋지네요. 거의 뭐 밸류는 잣대가 아닙니다. 특급이야. 멋있지 않아? 철학적입니다. 와닿습니다. 오, 울림이 있네요. 네. 이건 죄다 변동성이지 뭐. 지금 1,300원 중심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1,300원이야. 아, 근데 하루에 10원, 20원을 왔다 갔다 하니 네, 정신없지 뭐. 네. 소장님 의견까지 함께한 사태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시장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살고 있다. 네. 그래서 참 피곤하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연속성은 없다는 얘기죠. 추세 연속성은 지금. 근데 민수형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재밌어 이 장이. 그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무인하네. 거기까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 네. 비언어적 행위로 답변해 주셨어요. 여러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예탁금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서도 보니까 예탁금이 안 살아나는데 살짝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탁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LS 머터리얼스. 예, 머터리얼즈. 네. 그거는 머티가 아니고 머터리얼스. 머티 아니고 머트 아니고 머터. 머터. 네. 이게 상장되는데 또 이제 머트 시리즈에 저희가 또 피리 꽂히는 게 이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에코프로 머티가 있다 보니까 머시기 이거 들어오면은 피리 꽂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중대형 울트라 캐퍼시티? 네. 울트라입니다 이제. 네. 그냥 슈퍼 캐퍼시티도 아니고 울트라입니다. 네. 이거 회사인데 결국에는 돌아가서 이제 또 전기차 ESS 이쪽 쓴다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서 1130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한 2주는 받을 수 있나? 뭐 많이 받으신 분은 3주 받았다는 얘기. 다 세주. 네.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1조 4천억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증거금이. 그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 빠지게 되면 아직 뭐 또 45조, 48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금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다음 주 봐야 될 것 같고. 예. 네. 근데 신용은 안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고민. 요때가 그랬어요. 요때 보면은 주가가 한번 쫙 올라갔는데 올해 여름 전에 한 5월 달부터 예. 그때 예탁금이 안 늘어나고 그래도 나중에 뿔쩍뿔쩍 늘어나긴 하는데 그때 중심이 됐던 게 신용이었거든요. 신용이었고. 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상승 각도 대비해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자체적인 그냥 선수만 남아 있는 쪽이죠. 네, 그런 장세. 그리고 또 약간 또 외국인들은 또 지수 플레이가 통하는 것고 네. 네. 선물 이용해서 네네. 그러니까 선수만 남아 있는. 아, 후보 선수.
네, 그런 장인 것 같아서 네. 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 매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약간 좀 샀다고 무늬는 빨간색이에요. 네. 근데 뭘 샀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의외로 이번 주에 눈길이 가는 게 연기금이 또 삽니다. 한 1,800억이면 좀 많이 산 거죠? 네. 네. 오. 그래서 자꾸 사모펀드도 이번 주 매매 동향 보다 보니까 사모펀드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거 눈길이고 2차전지 쪽에서 한 섹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개인들은 의외로 팔았네. 네 개인들은 의외로 그냥 속속들이 다 팔았습니다. 네. 뭐 의약품, 철강금속, 전기전자, 금융주 뭐 이런 것들 다 매도하고 그거를 들어오는데 외국인들 기계 쪽은 뭐 보십니까, 오 기사님? 로봇으로 보입니다. 네. 네. 로봇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형제들. 두로. 네. 들어. 네. 두산 네. 로보틱스. 네. 근데 네. 운수 장비도 좀 고르게 산 것 같아요. 외국 기관 연기금. 그렇죠. 네, 저쪽도 보면은 의외로 요즘 기아 주가가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네. 그러게요. 네. 저도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기아도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네, 그런 쪽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잡히는 게 그쪽도 수급 그게 확 떨어지진 않거든요. 매일 보는 것들. 근데 기관 쪽에서 또 의외로 플레이가 나오는 게 철강금속은 오늘 잡힌 게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의외로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처지는 자리에서 쭉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약품 쪽 기관들 요즘 관심이 높은 게 제약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형 제약사들 좀 모멘텀 있는 것들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금융주 사고. 그러니까 기관들 보면은 이번 주 계속 저희가 한 가을 때 얘기했던 게 아니 뭐 그럴 거면 그냥 나가지 뭐하러 플레이하니 뭐 이랬던 것들. 네. 네. 이번 주는 보면 다 매수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오는데 일단 뭐 연속성에 대해서는 네 괜찮겠습니까? 다음 주는 기관이 매수할까요?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 하루아침 다 다르다 보니까 연금이 특이해요. 연금이 최근에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 부분이 아마 아웃소싱 쪽 자금 같은데 매수 행태를 보면 중소형주도 네. 적극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좀 믿기 힘들죠. 3원은 워낙 좀 빠른 플레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금토의 시즌이 오잖아요. 그렇죠. 배당 차익거든. 네. 또 한번 오니까 이 수급이 연속될지는 물음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금융주 조금 또 딜링하고 그런 거 보죠? 네네. 네. 금융. 이상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매매 동향 체크해봤고 네. 종목도 봐야죠 저희. 네, 종목 보게 되면 의외로 빨간색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외국인만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샀고, 기아, 현대차 샀고, 네이버, 카카오 샀고. 그러니까 반도체, 플랫폼, 자동차 이런 쪽으로 플레이 들어오는 것 같고, 교차 또 기관만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마찬가지로 네카오 사고, 삼성전자도 사는데 포퓨, 네. SKI 이거 다 좀 특화라기보다 좀 입맛에 맞는 2차전지 쪽이죠. 네. 벌써 이렇게 플레이 요즘 보니까 분리막 쪽, 전해질 쪽 강합니다. 네. 생각보다 강합니다. 네. 먼저 바닥 찍었다. 네. 그 무거운 후성도 그렇게 움직이는. 네.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의외로 또 기관들 플레이하는 거 요즘 방산주 쪽 플레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LIG 넥스원. 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수주도 나왔었고 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습니다. 1287억? 네. 그럼 로봇밸류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로봇밸류 받고 거기다 방산까지 하면은 좀 그래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플레이가 나오나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보는 것들은 의외로 외국 기관들은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 레고캠바이오, 펩트론, ABL, 알테오젠 여기부터 그리고 또 셀트리온 약간 요 플레이가 내년 1월 달까지 그 있지 않습니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이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요. 줄여주세요, 앵커님. 제가요? 네. 어떤 거나 한국어를 사랑하는 영어니까 확 줄여주세요. 노력은 해볼게요. 네, 예. 네.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뭐라고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일케? 제일컨? JP 헬컨 아니요?
네, 잘 들었습니다. 통과. 예, 잘 줄임말은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김 대표님 네. 한 번씩요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이나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종목들 중에 제주라는 그 자체가 테마예요. 왜 제주은행,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왜 펄떡펄떡 뛰어요 한 번씩. 이 제주자가 들어가면 이게 또 제주 항공은 안 뛰나? 잘 봐. 제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아 그런 제주가 있다. 예, 예, 예. 그건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네. 그 제주 맥주 살까요? 오. 저희 이렇게 클로징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냥 아니 근데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야, 뭐 농담식으로 묘하긴 하지만 하다? 네. 네. 에코 들어가는 것들 네. LS 전선 아시아가 LS 에코 네. 머티리얼인가 뭘로 바뀐다는다 보니까 야, 주가 세고 뭐 이런 거. 에코 들어갔고 네. 머트 들어갔고. 머티 들어가고. 네. 네. 이거 그냥 신기한 우연의 일치로 거기다 보면 또 돼요. 거기다 또 가끔씩 또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LS 또 들어갔고 아. 이건 뭐 형 같은 사람한테는 이거는 뭐 관심 종목 1등이네. 이번 주에 그래도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나왔습니다. 뭐요?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 들어가는 네, 300%. 예, 300%. 첫 케이스. 저 케이스. 뭐가 나왔죠? KNS. 네, KNS. 예, 네. 네. 300% 상승. 뭐 하는 회사인데요? 그 중요하지 않죠. 그냥 300% 간게 아니 중요하지. 그 직류 그게 그 전원 장치 전원 장치 이렇게 막는 네. 이 말이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막는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요즘 이 명사가 많이 예, 다운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근데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고 보니까 그날 당일날 이렇게 하다가 네. 의미 있는 자리에서 2시 30분 만에 네. 6만 원대에서 9만 원 가더라고요. 여기서 거의 50%거든요. 네. 이걸 땡겨보더라고요. 그냥 아니 CNBC에서도 네. 그 블랙핑크 사진 올려놓고 네. 한국 증시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재계약했다면서 네. 뭐 관련 주식이 네. 날라갔다 뭐 이런 식의 기사까지 나왔는데 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는 안 들었네. 그냥 우리 개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네. 근데 여러- 이번에 신기하게 엔터가 하나도 없네요. 네. 원래 항상 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없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거 다 뭐 외국인 기관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네. 전체 비중이 벌써 64%까지 올라와 있는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갖다가 더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수 상위인데 네. 개인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개인도 한번 봅시다. 네. 대충 개인도- 대충 외국인 기관 순매수 같으면은 결국 개인들한테 샀다고 보면 되는 거고 개인 그쵸. 순매수 볼 같으면 외국인이나 기관에서는 순매도 종목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슬라이드 한 장만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를 하시든지 개인 순매수를 하든지 개인이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 한국 증시 종목도 지수도. 네. 웅사님 네. 진행시켜.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저는 개인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개인이니까 좋아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다음 주부터는 개인도 함께 포함해서 볼게요. 가짜 개인도 구별하시래. 가짜 개인요? 뭐 어떤 의미로 그러셨는지 라라라님이 그러시네. 가짜 아. 개인도. 잔잔바리 개인 빠지고요. 네. 네, 좀 큰 개인들 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더 볼 거 없나요? 다 본 건가요? 네, 그런 패턴이고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그래도 요즘에 또 뜨는 쪽이 리노공업. 네. 네. 민호공업. 리노공업 그래도 온디바이스 AI로 많이 뜨고 있는 쪽, 뭐 제주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외국인들이 사도 기관이 패대기. 그렇습니다. 네. HPSP는 뭐 이건 뭐 말할 뭐 그냥 잘 이제 잘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의외로 또 솔브랜드 요즘 많이 좀 부각받고 있습니다. 네. 예. 식각이죠. 식각 네, 쪽에서 식각. 예 강자로 보이는데 또 좀 작은 식각 업체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요즘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하이닉스 향을 좀 더 챙기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소재 쪽. 네. 그러니까
없다가 하이닉스로 뭐 새롭게 들어간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부각받고 있고. 근데 장비는 저 장비 쪽은 이제 갑자기 초기에 뭔가 변화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관점들. 요게 초기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초기. 네.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초기를 잘 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여러분 식각은 이거래요.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응용한 표면 가공 기술로 구리, 금,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이미드 필름 등을 가공해서 각종 전자제품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총알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야, 오늘 진짜 제가 요새 총알님 어디 오랜만에- 가셨나? 네, 총알님 뭐 약간 그립네요. 이게 좀 네. 생경한 용어 나오면 바로바로 총알님이 풀어주셨는데 네. 요즘 코인 매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제가 느낌이 예. 요즘 한국 시장에서 코인은 거래량 보면요. 직장인들 퇴근하는 네. 한 5시, 6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코인 거래량이 예, 거래량이요. 그래서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좀 약간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시간 그것도 풍복을 보고 있네요, 제가. 아. 네. 그런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잠은 주무십니까? 못 자, 예. 네. 아니 지금 좀 애매한데 웅 이사님 마지막으로 네. 이래저래 자꾸 이제 2,520포인트라는 게 자꾸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이니까 네. 요걸 오늘 정도면 넘어서고 갔으면 싶은데 네. 어떻게 뭐 추세는 변함없다? 믿어도 된다? 그렇기는 한데 저도 좀 걸리네요. 뭐가요? 박스권 상단이요. 네. 박스권 상단이 네. 결국 그러면 뭐 지수가 아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가느냐에 또 싸움이 되겠네. 네. 근데 이게 저는 IT에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구심점들이 생기는 게 예. 뭔가 시장이 여기에서는 끝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IT 쪽에서? 네, 버블이 들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촉이 자꾸 저한테 아니, 테마 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꺼지지도 않고 불씨가 살아있다가 또 튀고 하는 거는 계속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초전도체 이런 것도 빈대 이런 것도 안 죽어요. 좀 잊을만 하면 또 튀어. 네. 뭐 또 튀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웅 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뭔가 이 굵직한 쪽이 꿈틀거려. 네. 그죠? 네, 패러다임 변화. 아, 네. 그게 새롭게 지금 창출된 게 자꾸 아까 뭐 제미나이 네, 이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또 클로징할 시간이 돼서 오늘은 주말입니다. 연장전 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화요일 날 하세요. 화요일 날. 네. 코인 연장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연장전 유튜브로 또 여러분 만날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